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 시간은 벼농사의 반이라고 하는 건정 육묘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모를 잘 키우기 위해서 보급종 종자 신청 방법부터 모짜리에서 발생하는 병과 생리장애 없이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로 정해보았습니다. 벼 종자는 자가체종 종자나 자율교환 종자보다는 국가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보급종을 신청해서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보급종 담당 기관은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국립식량과학원, 도종자원, 도농업기술원이 담당합니다. 신청 구분은 일반 신청과 개별 신청으로 나뉘는데, 일반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며, 개별 신청은 농가분들께서 국립종자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직접 신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일반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마감하며, 국립종자원 이외에 보급종 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물량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농가분들은 2월 1일부터 잔여 물량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성차순이니까 당일 9시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국립종자원 외 기관에서 생산한 보급종은 1월 초부터 1월 30일까지이며 수령 기간과 수령 장소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년 대비 보급종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현재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유수 형성기 때 잦은 강우와 일조 시간 부족으로 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시피 보급종 최적포 수확량 또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립종자원에서는 2월부터 시작하는 개별 신청까지 하면 부족한 물량 없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체종 종자에서 우량 종자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 종자 선별의 목적은 무엇인지 제가 초성으로 퀴즈를 내보았습니다. 정답은 순도 향상입니다. 사진은 농가분들이 공동으로 염수선 처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작업은 단순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좀 성가신 작업이기 때문에 간혹 생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급종을 확보하지 못하신 농가분들께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염수선이란 소금물 가리기로서 일반 벼는 물 20리터에 소금 4.24kg을 녹인 소금물에 뜬 쭉정이 같은 종자를 가려내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염수선으로 보급종에 준하는 순도를 가진 종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급종은 이미 선별된 우량 종자이기 때문에 염수선을 생략해도 되지만, 종자량은 시바르당 4에서 5kg을 준비하시고, 자가체종 종자는 염수선 과정에서 약 20% 정도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시바르당 5에서 6kg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염수선 시 주의사항은 종자를 소금물에 담궈서 쭉정이를 골라내는 시간을 5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분을 경과하면 벽시에 배와 왕겨층으로 수분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수선 처리 후 곧바로 3번 이상 세척을 해야 발화력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튼튼한 묘를 생산하기 위한 종자 준비는 하신 것이며, 다음은 종자 소독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면서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도 중요한 결정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결정 요인은 농진청에서는 모내기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빨리 할 경우에는 낮은 기온으로 초기 생육이 지연되고
등수 기간이 고온 조건에 놓여 호흡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알미가 발생되어 품질을 저하를 초래합니다. 그 이후로 고온 조건에서는 등숙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력이 조기 상실되기 때문에 등숙이 조기 완료되어 탄수화물이 벼알로 저장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내기를 적기에 해야 출수 후 40일간 평균 기온이 22도씨 내의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등숙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력 기간이 길어져서 벼알로의 탄수화물 축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벼 아래의 최종 탄수화물 축적량이 출수 후 40일간 평균 기온이 22도씨 내외일 때 74%나 차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모내기를 빨리 하고 모심을 많이 잡고 이양하면 그만큼 많은 수확량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만 실상은 볏짚만 키우는 농사로 가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적기에 모내기를 해야만 등숙 기간이 고온 환경을 피하여 벼알의 여물을 높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종자소득법에 알아보기 전에 종자소득을 왜 하는지와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서 되는지, 도대체 종자소득은 언제 해야 잘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자소득의 목적은 종자 전염병인 뇌열병과 키다리병, 세균성 벼열마름병, 벼입선충, 벼이삭선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 없이 빨리 하면 봄철 변화무쌍한 이상기상에 직면해서 육묘 단계에서 냉해 피해를 입고 입구병과 키다리병을 초래할 수 있고, 본답에서는 이항 후 활착이 늦어 뿌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봄바람을 맞아 잎이 하얗게 마르는 봄바람 피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 15일 전에 이항한 농가분들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깨어나긴 하지만 모내기를 일찍 한 효과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종자소득은 언제 해야 할까요? 출수기, 등숙기는 이항일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항일의 결정은 육묘 기간을 따졌을 때 며칠짜리 묘로 이항할지 결정이 돼야만 파종일에 맞춰 종자 소득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도씨에 48시간 동안 종자 소득을 한 종자는 발화를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자한테 후퇴는 없기 때문입니다. 종자 소득한 종자에게 남은 앞으로의 선택지는 살거나 죽거나이기 때문에 이 종자로 파종을 해서 튼튼한 모를 길렀다고 해도 모판에서 한 생전 키울 수가 없고, 결국 모 소질이 나빠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양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종자 소득을 언제 할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파종 당일 날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종 후 상자 쌓기로 균일한 출하를 시켜야 하는데 이때 요구되는 온도는 30도에서 32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종자 소득법 중에서 온탕 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키다리병이 대유행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벼 키다리병의 아주 효과적인 소독 방법입니다. 왼쪽 사진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매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0일간 온탕 소독을 희망하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온탕 소독을 대행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온탕 소독을 한 이후로 관내 키다리병 발생 필지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필지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자가체종 종자든 보급종 종자든 반드시 온탕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탕 소독을 하는 방법은 종자 10kg에 물 20L,
종자와 물을 1대2 비율로 맞춘 다음 60도씨에서 10분간 담근 후 곧바로 흐르는 물에 똑같이 10분 담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볕이 안팎에 붙어있는 병원균의 DNA 단백질을 병선시키거나 응고시켜서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온탕 소독을 할 종자는 반드시 마른 종자로 해야 한다입니다. 수분을 머금은 종자를 뜨거운 물 60도씨에 10분간 담그면 벽시가 삶아지기 때문에 이런 종자는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온도와 시간을 엄수해야만 발화력이 급감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재 침지 소독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재 침지 소독 순서는 화면 순서대로 2일간 침종하고 약재 소독을 한 다음 싹을 1에서 2mm로 알맞게 키워서 파종하는 방법인데 30도씨에서 48시간 동안 약재 소독이 끝나면 종자가 깨끗한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겹시 담그기를 빼놓지 말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약해를 줄이고 발화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재 소독을 하기 전에 왜 2일간 침종을 하는지에 대해 실험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른 종자와 2일간 침종한 종자로 종자 소독을 침지한 후 반응을 비교한 실험 사진입니다. 화면과 같이 마른 종자로 30도씨에서 24시간 동안 소독한 종자보다 2일간 침종한 종자로 30도씨에서 24시간 소독한 종자가 훨씬 더 잘 침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재 침지 소독 순서로 왜 침종이 첫 번째인지를 사진 한 장으로 아주 잘 설명이 되는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은 마른 종자로 30도씨에서 48시간 동안 소독한 종자보다 2일간 침종한 종자로 48시간 동안 소독한 종자가 종자 전체에 더 잘 소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화기를 이용한 약재 침지 소독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발화기 안에 종자 10kg와 물 20L를 1대2 비율로 넣고 30도씨에서 약재에 따라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소독합니다. 이때 살균제와 더불어 벼 이삭 선충과 벼잎 선충을 방지하기 위해 혼용 가능한 살충제를 같이 넣어서 소독하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종자와 물의 양을 1대2 비율로 엄수해야 소독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며 약재 방제를 위해 농약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정량을 넣어서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약해 없이 소독 효과를 보려면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살충제를 종자 20kg에 물 40L, 30도씨 물에 1000배인 40ml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살균제 또한 종자 20kg, 물 40L, 30도씨 물에 상품마다 넣는 양량과 시간, 세척 여부까지를 잘 살피셔서 꼭 확인하신 후에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종자를 다시 구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피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종자 소독 약재 목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자 소독법 중 온탕 소독과
약재 침지 소독을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키다리병이 대발생한 이후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소독 방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 설명이 된 것으로 가름하고 전체적인 순서는 화면과 같이 마른 벽시로 온탕 소독을 먼저 하고 침종, 온탕 소독을 한 경우에 살충제를 생략해도 무방하므로 살균제만 넣어 약재 소독을 한 다음 벽시 담그기를 하고 싹을 틔워 파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드릴 종자 소독 방법 중 마지막 방법으로 혼합 체계처리 소독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 체계처리 종자 소독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온탕진법과 약재 침지 소독으로 키다리병을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와 자가체중 종자가 오염이 심한 경우에 하는 소독 방법입니다. 온탕진법은 94%의 방제가를 보이고 온탕진법에 약재 침지 소독을 병행하면 96%로 방제가가 올라갑니다. 온탕진법에 약재 침지 소독을 병행하면 방제가는 96%로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숯분이 처리까지 하면 방제가는 무려 98%에 도달합니다. 숯분이 처리를 하는 방법은 사진과 같이 싹 길이가 1.5mm 이하일 때 종자의 물기를 적당히 뺀 후 파종 직전에 적용 소독약에 따라 혼합 분해하거나 골고루 버무리면 됩니다. 이렇게 숯분이 처리를 함으로써 약재가 종자 내부까지 온전히 침투하여 효과가 높아집니다. 사진과 같이 약재 침지 소독을 하면 종자량 대비 물을 2배로 넣고 하기 때문에 사진과 같이 약재 침지 소독을 하면 종자량 대비 물을 2배로 넣고 소독하기 때문에 잔여 소독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 종자 소독약은 어독성 2급이면서 인축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면 환경 오염을 일으키게 되므로 하수구나 하천에 버리지 말고 석회와 볏짚, 흙을 넣어 정화시킨 후에 유휴지나 퇴비사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종자 소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과정인 출하와 파종, 상자 쌓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 소독을 함으로써 도열병, 세균성 벼마른병, 벼입 선충, 벼이삭 선충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병해충들은 이양 후 본답에 나가서 발생하는 것들이고 육묘 단계에서는 키다리병밖에 방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육묘 과정 중 모의 생육 온도, 수분, 광 등의 요인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백화묘와 입구병, 뜸모는 어떻게 방지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튼튼한 모를 기르기 위해서는 종자 준비, 가락 제거, 소금물 가리기, 종자 소독도 중요하지만 모의 생리적 특성을 잘 알아야 건전한 육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화는 종피를 뚫고 유근이 출현하는 것을 말하고 최적 온도는 30도씨에서 32도입니다. 또한 발화할 때 산소가 충분하면 뿌리가 먼저 나오고 부족하면 최연만 길게 자랍니다. 실험 사진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하는 발화하기 시작하는 종자를 인위적으로 싹을 약간 튀어놓은 종자를 말하고 최하 저고는 30도에서
32도입니다. 출하는 파종 후 상자 쌓기를 했을 때 복토 위로 균일하게 하얗고 굵은 초엽이 출현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역시 최적 온도는 30도에서 32도입니다. 녹화란 상자 쌓기로 출하한 모 상자를 준비된 모짜리에 치상하는데, 이때 초엽 속에 둘러싸여 있던 불완전 엽의 세포에 엽록소가 형성되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네 가지 중요 생육 단계마다 모가 요구하는 적정 온도와 수분, 광을 잘 맞춰줘야 정상적인 생육으로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파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은 벽시 파종에 알맞게 싹을 틔운 사진은 왼쪽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싹을 길게 키우면 서로 엉키기 때문에 모 상자 위로 고르게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자 소독 후 맑은 찬물로 벽시 담그기를 하면서 싹 길이를 잘 살피고 파종 당일 반나절이나 하루 전에 건져낸 후 검은 천을 덮어 알맞게 싹을 틔워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맨 왼쪽 한 상자에 벽지를 130g 파종한 상자가 중묘를 기준으로 할 때 알맞은 파종량입니다. 이 정도로 파종하면 20kg인 보급종 한 포로 모판 150 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파종량을 많이 할수록 키다리병 발생이 높아지고 모가 우절하고 연약하게 자라며 생육 중에 곰팡이병 발생도 많아지게 됩니다. 대신 신동진과 같은 대립종은 한 상자당 180g 정도이며 모판의 파종량을 많이 하면서 강적을 드물게 재배하는 드문모 신기는 파종량을 상자당 280에서 300g까지 늘려서 하기도 합니다. 종자를 발화, 체화시켜서 파종할 때는 컨베이어식 일괄 파종기로 하는데, 모판에 상토를 넣고 물을 뿌린 다음 벽시를 파종하고 그 이후에 복토한 후 다시 물을 뿌리고 최대 15단씩 상자 쌓기를 합니다. 밑에 상자당 5g씩 살균제가 들어가도록 상토와 혼합 제조하거나 아니면 상토를 담고 물 뿌리기를 할 때 살균제 액제를 상자당 500cc 정도 들어가도록 희석시켜 뿌려주면 육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입국병과 뜸묘를 예방할 수 있고, 냉해와 발근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장부터 다시 하겠다. 이 4장의 사진 중에서 잘못된 것은 몇 장일까요? 가운데 사진과 왼쪽 아래 사진이 잘못된 사진입니다. 출하 저고는 30에서 32도씨인데 측면이 폭 휘어지지 않고 드러나 있으면 온도 관리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상자 쌓기 후 비닐 피복을 먼저 해야 되는데 보온 덮개를 먼저 덮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이 사진처럼 15단 정도로 상자 쌓기를 한 후에 비닐 피복을 하고 그 위에 보온 덮개를 덮어줘야 보온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정리를 하면 상자 쌓기는 15단 이상 금지입니다. 15단 이상 높게 쌓으면 상자 높이별로 출하가 균일하게 나지 않습니다. 상자 쌓기한 다음 비닐 먼저 피복하고 보온 덮개 순서로 덮습니다. 중간중간 온도 관리와 출하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비닐 하우스 안에다 상자 쌓기를 한 경우에는
상자 쌓기 기간은 최대 3일, 노지에 상자 쌓기를 한 경우에는 최대 4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올해에도 5일 이상 상자 쌓기를 해서 고온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사항으로 파종 당일날 날씨가 흐리다면 파종 후 피복까지 일단 한 다음에 다음날 온도가 올라간다면 피복한 것을 벗기고 따뜻한 공기가 모 상자들 틈 사이로 들어가 온도를 올린 후에 다시 덮어주시면 균일한 출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린 날 피복을 하면 그 안에 공기 온도도 낮을 뿐더러 비닐과 보온 덮개가 따뜻한 공기가 모 상자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차단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습니다. 출하란 상자 쌓기 동안 복토 위로 균일하게 굵은 초엽이 출현하는 것으로 왼쪽 사진처럼 하얀색 초엽이 8에서 10mm 정도 자랐을 때가 출하 종료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출하 저온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온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하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짜리에서 출하된 모를 안전하게 녹화시키기 위한 환경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은 하얀색이었던 초엽이 치상 후 녹색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진입니다. 녹화되어 가는 순서는 상자 쌓기로 출하한 초엽 속에 있던 불완전 엽이 치상으로 약광 조건의 장소로 옮겨지면서 세포 내 엽록소가 형성되어 녹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상하는 모짜리 장소가 광광 조건이면 백화묘가 발생하므로 차광막 또는 부직포를 덮어서 광을 약하게 조절해 줘야 합니다. 밤에 깜깜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우면서 형광등을 딱 켜버린다면 눈이 아픈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화 기간 동안 알맞은 온도는 주간엔 25도, 야간 20도입니다. 이 온도는 모가 가장 어린 시기에 요구하는 생리적인 절대적인 온도이므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맞춰줘야 합니다. 녹화 단계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물관리입니다. 절대 배추 종자나 다른 채소 종자를 발화시키듯이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녹화 단계는 벽실을 침중하는 단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복토 표면이 축축할 땐 관수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물 주는 시간과 온도는 하루 중 오전 10시 정도가 알맞으며 물 온도는 20도씨에서 30도씨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관수를 해야 모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오후나 저녁에는 상토 온도를 저하시키고 야간에는 과습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관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물의 생리적 요구 조건에 벗어나는 환경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하는 일을 초래할 수 있으니 종자 소독을 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뿌리가 매트를 형성할 때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모짜리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모짜리를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온도 관리를 위해 사람 무릎 아래 높이로 온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올해 현장 방문 요청으로 나가본 결과 비닐하우스가 너무 작아서 온도 관리에 문제가 있는 하우스가 있었습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 너무 작은 비닐하우스는 짧은 시간에 고온 다습 환경으로 바뀌므로 내부 기온이
25도씨를 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은 부직포 모짜리 환경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4장의 사진 중 첫 번째 사진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출하와 녹화 단계인 모를 논 모짜리에 깔 때는 특히 습해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찬물에 모판이 잠기면 부직포 모짜리에서는 봄철 이상저온과 기온차가 심할 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을 치상하는 날에 바로 대주기보다는 며칠 후에 대주거나 동력 분무기로 마르지 않을 정도로 뿌려주는 식의 관수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부직포 제거 시기는 이양 전 7일에서 10일 전에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및 생리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화, 출하, 녹화 단계에서 요구하는 생리적 조건을 잘 맞춰주신다면 화면의 사진과 같은 벽화묘와 이꽃병, 뜸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벽화묘는 출하 후 녹화 단계에서 엽록소가 형성되지 않아 백사체로 된 피해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녹화할 때 관광에 놓이지 않도록 차광망을 해야겠습니다. 이꽃병은 곰팡이병으로서 출하 시 35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시키지 않고 녹화 개시 후 5도에서 10도에 이르는 급격한 저온에 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사용 못 상자를 사용할 경우 세척이 된 상자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뜸모는 이꽃병과 달리 곰팡이병이 아니고 생리장애입니다. 생리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알맞은 온도와 물 관리가 예방책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튼튼한 모 기르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